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천안시가 2021 제야 행사와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아산 천안 접경 지역을 연결하는 탕정 동산과 천안 불당간 도로가 내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방도 628호의 상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준공된 지 약 7개월 만에 세종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에 됩니다. 천안 아산 지역 주민 8명이 그림책을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그림책은 오는 23일까지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전혜자 순천향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2021 제야 행사와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산 천안 접경 지역을 연결하는 탕정 동산과 천안 불당간 도로가 내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2024년 12월 말 개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시민의 수건도로인 아산 탕정 동산리에서 천안 불당간 도로가 내년에 착공됩니다. 탕정 동덕사거리에서 천안 신불당과 연결되는 도로로 약 1.2km 구간입니다. 당초 4차로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지만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6에서 8차로로 확대됩니다.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천안과 아산을 연결하는 지방도 628호의 출퇴근길 상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하며 내년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12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한편 탕정 동산에서 천안 불당간 도로를 중심으로 4,700세대, 계획 인구 1,300여 명 규모의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전혜자 순천향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전 신임 대표이사는 30년 동안 아산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아산시와 충청남도 스포츠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여성체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에서 스포츠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단이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동의 여부와 성명, 거주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유치위원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 유치위원회는 이번 서명운동에 충청권 4개 시도 인구에 비례해 대전 26만 명, 세종 7만 명, 충북 29만 명, 충남 38만 명씩 모두 100만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자료는 내년 11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최종 평가단이 방문하면 전달해 충청권 주민들의 유치 열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종합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문 데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체계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9일 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세종시교육청은 3등급 하락한 최하위 5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두 기관 모두 하락한 성적표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개선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준공된 지 약 7개월 만에 세종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열린 사전 공연이었지만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사전 공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바리톤 김주택, 테너 정필립, 베이스 구본수가 함께한 세 남자의 환상적인 아리아 공연에 관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합니다. 기업 후원으로 이뤄지는 세종 여민락 콘서트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세종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무대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은 이제 세종에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 생겼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릴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기다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이곳에서 세종시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예술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공연이 좀 열리고 그래서 정말 세종시가 문화예술면에서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총 1062석,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달 중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과 서울 발레 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 등 두 차례의 사전 공연을 더 가진 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내년 4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번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주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길 세종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안심관광지 125선에 선정됐습니다. 수목원은 이번 안심관광지 선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방역관리 전문가 모니터링을 비롯해 관광상품화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수목원은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사계절 전시 온실 등 실내시설 이용자는 방역 패스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취약 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15곳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설 구조물의 적정 설치 여부, 폭설 대비 비상용 제설 자재 및 장비 확보 여부 등입니다. 천안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5만 9,860건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0.3%, 1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올해 초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책을 낸다는 건 작가가 아니고서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책을 내게 된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 8명을 소개합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민경 씨. 평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아이들을 주제로 삼아 그림책을 냈습니다. 소윤이와 라율이라는 두 딸의 이름을 따 그림책 주인공의 이름도 소라라고 붙였습니다.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책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행동, 또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천안과 아산에 살고 있는 주민 8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림책을 냈습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이 마련한
꿈을 담은 이야기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문화진흥원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일관 일단 공모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드로잉 전문 강사인 정상숙 강사의 도움을 받아 평범한 주민들을 작가로 성장시켰습니다. 1년 만에 그림책을 한 권 낼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이 깊고 저희 신랑과 아이는 벌써 제가 작가가 된 줄 아는데 굉장히 감명도 많이 갖고 보람도 차서 이 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천안과 아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림책을 통해 인연을 맺고 서로 화합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이렇게 천안 아산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생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나이에 진짜 책을 한 권 낼 수 있다는 데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만든 8권의 그림책과 원안은 이달 초 서울 경의선 책거리 전시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권 인터넷 매체인 굿모닝 충청이 20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은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갑수 굿모닝 충청 충남본부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향후 각 정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갑수 충남본부장은 좌우와 진보, 보수를 떠나 충남의 주요 현안을 발굴해 충청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이명수, 박완주, 문진석, 이정문 의원 등 충남 지역 10명의 국회의원실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아산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기념식은 일상으로 한 걸음 더 자원봉사자 덕분에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자원봉사자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김효식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모두 30명의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쥐게 되죠. 다음 달 1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와 시의회가 인사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특히 그동안 집행부가 쥐고 있던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이제 의장이 갖게 됩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다음 달 1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운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사교류 정례화를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과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권 독립 시행 이후에도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제도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는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요. 의회 조직도 확대됩니다. 기존 3개 팀이었던 의회 사무국은 정책 지원과 입법 지원이 신설돼 총 5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사무국 직원도 34명에서 44명으로 10명이 증원됩니다. 천안시에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최근 2차례에 걸쳐 천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모두 26명을 모집하는 6급 이하에는 34명이 지원했지만 4급과 5급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12월 14일 날 화요일 날 면접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총 응시하신 분들 34명에 대한 면접이 잡혀 있고 그 면접을 통해서 서류 전형하고 면접 결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합격자를 결정을 할 거고요. 의회는 최종적으로 충원을 하지 못한 직급과 직렬에 대해서는 천안시청에 파견을 받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내년은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10가지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의미를 더하게 될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문화체육 행사 분야에서 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불꽃쇼인 날아라 세종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즉석에서 합창을 할 수 있는 합창 버스킹 천인의 메아리, 전 세계를 열광시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스포츠 한마당, 아름다운 세종의 명소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걸어 좋은 세종, 세종시 특산물을 활용한 청소년 요리 경연 대회 등 5가지 행사가 정확히 시 출범 10주년인 내년 7월 1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 출범 후 주인공인 시민들이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록과 상징물 분야 사업도 각각 2가지씩 준비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록물을 기획 전시하는 세종 탄생과 비상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구술한 세종 시민의 소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또 기록 사업과 연계해서 세종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미디어 아트월인 세종 시민의 벽을 설치하고 시 출범 10주년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선정해 각종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학술 행사로서 정치, 경제, 행정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주년 기념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도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내년 초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일부 공급업체가 여러 사유로 공급 중단이나 가격 변동을 일으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중단 시 적절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공급에 농협의 참여를 권장하고 청년 농업인 등이 신규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식재료 공급 시장의 경쟁 구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격 결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원가 계산 업체를 통해 연간 한 차례 이상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해 적정 가격인지 여부를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됐습니다. 옛 목욕탕인 청자장은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완성한 첫 번째 거점 시설로 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과 청년, 예술가를 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향후 내부 공사와 물품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운영자가 3년 동안 맡게 됩니다. 세종시는 향후 청자장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년과 예술가 등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 시민합창단이 입장료를 라면 5봉지로 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라면 음악회를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엽니다. 이번 라면 음악회는 김효성 총감독의 지휘 아래 아산 지역의 전문 음악인 등이 참여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음악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료로 받은 라면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한편 아산 지역 전문 음악인과 아산 시민합창단 등은 지난 2007년 라면 음악회를 시작으로 14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 5,0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좌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대개 요추 4번에서 천추 2번 사이에 신경근이 자극되어 발생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척추에서 좌골 사이 구멍으로 나오는 신경이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가장 크고 긴 신경으로 허리뼈인 요추에서 시작하여 발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경우 또는 좌골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 신경통이 생기게 됩니다.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요추간 협착증, 척추분리증, 척추측만증, 천장관절염, 이상근 증후군 등으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와 불안정한 자세 등의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좋지 못한 자세를 오래 지속할 경우 허리와 골반부를 지탱하는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좌골신경을 따라 엉덩이에서부터 뻐근하게 아프고 쑤시며 다리의 후방을 따라 허벅지, 종아리, 발목에 이어 발까지 쑤시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심할 때는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감각 이상, 근력 약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부위의 통증과 함께 다리가 당기거나 쥐어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앉아있을 때 발과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발목이 약해집니다. 걸을 때는 허리와 함께 허벅지와 종아리의 통증이 나타나며 서 있을 때는 힘을 주면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로만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점차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좌골신경통은 진행됨에 따라 통증의 부위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좌골신경통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주로 다리, 엉덩이, 허벅지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성 환자의 50% 이상은 6주 이내에 회복되며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뇨곤란,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좌골신경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좌골신경통의 치료와 생활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OKTL에서 화물배차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55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콘크리트 산업에서 콘크리트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030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백세에서 식품 가공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1-54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